지금 이게 지난주 움직임인데 애플 6.5% 빠졌고 아마존 7.6%가 올랐어요. 이게 2020년도부터 대략으로 그린 건데 100% 이상의 성과 차이가 있었어요. 애플은 177%가 상승률이고요. 아마존은 59%, 60%가 상승률이에요. 그럼 반도 안 되잖아요. 테슬라, 아마존 이런 거는 뭐 PE 이런 건 너무 높거든요. 그나마 애플은 싸요. 저 정도 움직였다면 애플을 판 돈으로 아마존으로 산 게 아닐까. 애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중국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중국 매출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왜 저랬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수급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롱숏이 뭔가 연동이 됐을 것 같고 네. 기술주 쪽에 오히려 더 포커스된 이슈가 있었을 것 같다. 월요일마다 저희 모셔서 또 여러 가지 데이터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있지요.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국채 얘기, 지난주에 미국 장기 국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짚어주세요. 어떤 얘기로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매주 초에 봤던 해외 주식 매매 동향부터 잠깐 보면은 좋습니다. 제일 키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MF 장기 채권 3배짜리 제일 많이 거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이사항으로는 중국 주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중국 주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신그룹이라는 그룹을 3,300만 불 정도를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에 있는 콘크리트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더니. 네. 근데 이런 주식을 3,300만 불, 거의 한 400억 가까이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떤 진짜 스페셜한 누군가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고 유명하지도 않은 회사인데. 그래서 이런 주식은 매수를 하는데 반면에 12등에는 어떤 게 들어왔냐면 중국 후치 50 지수라고 있어요. 차이나 50 지수, 50개 종목 이제 대형주 들어가 있는 거. 그거는 인버스 3배짜리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인버스를 사고 한쪽에서는 개별 주식을 산 상태가 돼 있는. 그래서 중국 쪽에 뭔가 좀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특히 이렇게 매수만 있고 매도 없는 종목 이런 거는 펀더멘탈리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데이터들은 월, 화, 수, 목, 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가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아직 이 데이터 안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목, 금, 월, 화, 수 끝인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월, 화, 수 끝나고 나서 이만큼 올랐더라고요. 이 위에 게 제가 얘기한 지신 중국 본토 콘크리트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매수되고 바로 여기까지 올랐죠. 9.5로 점프해서.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짜로 뭔가 데이터나 뉴스를 가지고 있는, 제가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봐도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국내 시장도 사실 힘든데. 좀 이렇게 들쑥날쑥 네. 굉장히 테마주라든지 어떤 쏠림 현상 이런 것들 최근 시장 상황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해외 주식 매매도 이렇게 이런 건 완전 개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뉴스를 하고서도 벌써 8.4에 사가지고 9.5 됐으니까 엄청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인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월화수 동안에는 쭉 올랐다가 지금 내려서 인버스는 별로 그 수익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는 결국 TMF랑 TLTW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9,400만 불, 8,300만 불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엔화로 돼 있는 미국 트레저리 3,100만 불. 그러니까 실제로는 순매수 쪽에는 굉장히 미국 국채 ETF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바이온 딥 빠지면 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거의 저점이죠. 전저점. 네. 이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3배짜리 차트거든요. 그 TMF 차트인데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다 내려와서 이제 전년도 제일 낮은 레벨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금리가 그러니까 제일 높은 레벨 4.2 레벨 근처까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4% 네. 이상 올라가서 그래서 작년 레벨까지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온 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빠지면 산다. 빠지면 산다. 네, 그렇게 일주일간의 보시면. 매매 동향이었고요. 네. 오늘 큰 주제는 큰 주제는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플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제가 유추를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아니 사실 연예인과 애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네, 저희가 맞습니다. 듣고 네. 그런가 했는데 걱정을 할 만한 지금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럴 수 있는 근데 상황입니까? 애플은 네. 걱정할 수는 없죠. 애플이 망가지면은 뭐 전세가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일단은 한번 지난주 쭉 움직임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네. 애플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3% 정도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러셀은 1.2%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술주가 더 많이 빠졌다. 특히 근데 애플 때문에 이런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장기 금리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드는데 단기 금리가 빠져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장기 금리가 올라와서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화요일 날 시작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때는 크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몰랐죠. 상황이었고요. 네. 예. 그랬던 상황에도 왜 오르지 이랬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고 비트코인 빠지고 금도 빠지고 이런 상태가 그 날짜에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달러 쪽으로 약간 돈이 쏠리는 모양이 보였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2일 날은 강등을 당했죠. 미국 신용등급. 리스크 오프가 이때부터 신호가 있었던 건가요? 리스크 오프의 신호라고 볼 수도 네. 있고요. 네. 그 달러 강세라는 부분이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솔직히 이쪽 부분은.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도 신용등급 강등을 당했으면 원래는 미국 달러가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신용등급 강등 당했더니 달러가 더 강세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다시 약세로 돌았지만 실제로 그 발표가 난 날은 오히려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 다음에 금리도 올라가고 대신에 금리 올라가니까 주가 빠지고 네. 이게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네. 그다음 물론 이게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이때는 그래서 고용 지표만 해도 벌써 금요일 날 나온 거 수요일 날 나온 거 완전 다르잖아요. 반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조세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진짜 헷갈려요, 요즘에. 네, 고용 그래서 이거를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보기보다는 그냥 움직임에 따라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이제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실업률 낮게 나오고 뭐 고용은 또 조금은 떨어졌지만 고용은 이제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상태가 되면서 금리가 계속 이제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금리가 확 내려가고 그러면서 달러도 확 약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아마존이 좋게 나온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쫙 올라서 높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좀 지나서 애플 얘기를 실적은 좋게 나왔으니까 어차피 근데 가이던스나 이런 이제 뭐 애플 전화기가 잘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저게 저렇게 5%씩 뺄 만한 이유인가라는 부분에는 물음표가 던져져요. 저는. 네. 그러면서 결국 애플이 쫙 빠지면서 다 내려가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 쫙 올라가요. 하루짜리 빅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해지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뭔가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도 앞에랑 똑같이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제일 움직였고 그래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약간의 긴축 정책을 좀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뉘앙스가 돌면서 금리 빠지고 달러 강세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눈에 띄는 거는 원달러는 2.4%나 약세가 됐는데 예나는 0.4%밖에 약세가 안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약세가 됐는데 이머징 쪽들이 더 많이 약세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이나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0.49%밖에 약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밑으로 많이 내려왔다. 호주 달러랑 우리나라가 약세가 많이 됐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2년짜리보다 이제 10년짜리가 더 많이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100bp 정도 되지 한 70bp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7자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랑 애플은 왜 이렇게 반대로 갔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완전하게 저의 뇌피셜인데 예, 정확하게 데이터로는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난주 움직임인데 애플 6.5% 빠졌고 아마존 7.6%가 올랐어요. 같은 날 실적이 네, 발표됐는데. 발표가 됐고 네. 둘 다 실적은 잘 나왔고. 네. 그리고서 이제 왜 빠졌냐라고 얘기를 계속했더니 이제 핸드셋들이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핸드셋은 일단은 저만 해도 15 살 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생각했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저걸 지금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포트 자체, 케이블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USB-C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제 기다렸다가 네. 12월에 나오는 거 사지 이거를 뭐 9월달 지금 살 사람은 없잖아요. 망가지지 않는 한. 예. 그래서 그렇게 딱 생각이 전 들었어서 이제 차트를 한번 그려봤더니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이 아마존이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캔들스틱으로 나와 있는 게 애플인데 네. 보시면은 이게 2020년도부터 대략으로 그린 건데 100% 이상의 성과 차이가 있었어요. 애플은 177%가 상승이었고
상승률이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은 59%, 60%가 상승률이에요. 그럼 반도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굉장히 벌어졌었는데 이제 아마존이 뭐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아마존은 원래 PE가 너무 높은 주식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100대 이제 PE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뭐 가치로 얘기하려기는 되게 어려운 주식이거든요. 아마존 자체도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테슬라, 아마존 이런 거는 뭐 PE 이런 건 너무 높거든요. 네. 네, 그나마 애플은 싸요. 애플은 그래도 뭐 30대, 20대, 30대 왔다 갔다 30대 정도 할 거예요 아마. 그럼 저렇게 많이 올랐어도 가치가 루만 뭐 비싸다, 계산하면은 싸다로 하면? 그래도 그걸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올랐나라고만 보면은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실적을 레비뉴 기준으로 이제 차트를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땠나? 애플이랑 그 다음에 아마존이랑 차이가 어땠나를 생각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익을 보시는 중심으로만 거죠? 딱 네. 보면은 실질적으로 2022년도 초반에 나왔던 이익하고 실제로 2023년도 그러니까 1월 달부터에 나온 실적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성과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고점을 넘겼었어요. 전고점을 넘겼었는데 이번에 내려와서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지난번 2022년도 초반에 제일 높았던 구간 근처까지 내려왔고 그게 한 23.6% 피보나치 레벨까지 한 3일에 다 내려와 버리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또는 여기서 이제 이 정도는 바이온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를 봐서 보시면은 아마존은 오히려 실적이 좋아요. 전번 2022년도 초반 대비해서는 실적이 더 높거든요. 1월 달 실적만 봐도. 그러면은 주가는 더 높아야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아래에 있어요. 전고점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생각으로는 첫 번째 거 그림에서 봤듯이 결국은 이거는 저 정도 움직였다면 아마존을 사고 애플을 판 돈으로 아마존을 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펀더멘탈리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는 롱숏 펀드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큰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저 정도 움직이려면 애플을 저렇게 움직이려면 뭔가 굉장히 큰 펀드가 움직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두 개가 어느 정도 스위칭되는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똑같이 생각했을 때. 근데 요즘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이던스가 상당히 네, 중요하게 너무 역할을 중요하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이 뭐 하드웨어가 안 팔릴 거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에 나오는 아이폰 15에서 결국 결정이 날 거고 그리고 조금 아까 이 애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1분기 1월 달 발표 얘는 또 이제 분기도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1월 달에 발표되는 실적 지금도 보시면 1월 달 발표되는 실적이 제일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6월 달이 대체적으로 제일 낮고 9월 달이 조금 올라오고 그다음에 1월 달에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12월 실적으로 나올 때 그래서 그때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았고 골드만이랑 해서 예금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나 뭘로 보나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랬을까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중국 매출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 펀더멘탈리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왜 저랬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수급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그 수급상의 문제는 롱숏이 뭔가 연동이 됐을 것 같고 네. 기술주 쪽에 오히려 더 포커스된 이슈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존하고 애플하고 생각했을 때 애플이 훨씬 테크죠. 그렇죠? 아마존은 클라우드 쪽 포커스니까 이제 상거래랑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다 앞에서 보셨듯이 뭐 CPI 발표 제일 중요하겠죠. CPI, PPI.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은 한 10월 달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경매가 있어요. 수요일 날에. 그래서 월 2년짜리 뭐 단기짜리, 중기짜리 해 가지고 이제 월화수 그러니까 월화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년짜리 만기 국채가 수요일에 있어서 이때 이제 그 경매가 잘 되나 못 되나 10년짜리 금리가 어떻게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결국 10년짜리들이 저렇게 올라오는 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슈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적으로 될 것 같고 이제는 2%를
이제 못 갈 것 같아라고 하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페드와치에서 보시면은 이제 장당의 금리가 이제 73bp로 확 줄어들었는데 100bp대에서 그래서 보면 장기가 올라오고 단기가 장기 내려갔죠. 이제 좀 2년짜리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보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서 장당의 금리가 줄어들었고 페드와치에 있는 확률로 보시면은 제일 키는 이제 5월에서 3월로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달라졌어요. 네. 지난번에는 3월도 여기 이제 색깔이 여기까지 꽉 차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한 칸 내려와서 이제 아래로 내려서 5.25. 그래서 3월 달에도 잘하면은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거는 3.0이 지난번에는 3.25가 맨 끝이었잖아요. 네. 3.5, 3.25, 3.5 그죠? 그랬는데 3.0에 3.25가 생겼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서 지금 아래쪽으로 전체적으로 25bp씩 쭉 다 하락이 됐고요. 이때 3월물 움직이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2024년도 12월에 4.25를 유지했는데 4.0 쪽도 24.9니까 생각보다 높아졌어요. 확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 전에는 17%였거든요. 그러니까 17에서 24, 25로 거의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또 12월 달에도 한 번 더 내려가게 지표만 이번에 이제 소비자 CPI만 잘 나오면 저것도 한 칸 더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서 금리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그러니까 단기 금리 부분 상승 부분은 조금 더 안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옵션 미결제 분석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차트를 그림을 이렇게 막 이상하게 꺾어지게 그려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결제 약정 보시면은 4,500 부분의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매수하고 뒤에 거를 매도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추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려드렸고 지금 이거는 결국 CPI를 앞두고 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커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올라가거나 완전히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쪽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했다라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대표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내일도 나와주시죠. 네. 못다한 얘기 또 더 자세하게 내일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못다한 얘기 조금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국 국채 TMF나 TLT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ETF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보겠고요. 테이블의 백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